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자료는 황색공포와 십자군이라는 글의 일부인데요. 서양 역사에서 말하는 그 황색공포라는 게 도대체 어디서 시작된 건지 그 뿌리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자료는 특히 동아시아나 중앙아시아에서 시작된 그 거대한 민족 이동이 있잖아요. 네네. 그 이동이 당시 정주 문명, 특히 유럽에 어떤 깊은 공포의 기억을 남겼는지, 또 그게 어떻게 하나의 개념으로까지 이어졌는지를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공포의 기억이요. 정말 흥미로운데요. 그럼 첫 번째 연결고리부터 한번 볼까요? 흉노하고 훈족 이야기. 자료 보니까 진시황 만리장성도 사실은 그 북방 흉노 때문이었다면서요. 맞습니다. 기원전부터 강력했던 흉노가 이제 한나라하고 오래 싸우다가 서쪽으로 밀려나죠. 그중 일부가 수백 년 뒤에 유럽에 나타난 훈족일 수 있다. 이런 시각이 있는 겁니다. 그게 연결이 되는군요. 네, 중요한 건 이 훈족의 등장이 4세기 말부터 그 게르만족의 대이동을 촉발시켰고, 이게 결국엔 서로마 제국 멸망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죠. 서로마 멸망까지요. 그렇죠. 당시 그 교부 아우구스티노스 같은 경우는 신국론이라는 책에서 이들의 등장을 거의 신의 징벌이나 세상의 종말처럼 묘사할 정도였으니까요. 와, 단순히 쳐들어온 게 아니라 문명 자체의 위협으로 봤다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그런 존재로 본 거죠. 아니 근데 동아시아 변방에서 시작된 움직임이 몇 세기 뒤에 로마 제국의 운명까지 바꿨다니 이 역사의 연결고리가 참 놀랍습니다. 그 흉노의 묵돌소누랑 훈족 아틸라가 둘 다 스스로 하늘의 아들이라고 칭했다는 것도 나오던데 이것도 뭔가 연결고리를 암시하는 걸까요? 그 유사성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관련 가능성을 이야기하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13세기입니다. 이번엔 몽골 제국이 유라시아 대륙을 뒤흔들죠. 칭기즈칸이군요. 네, 칭기즈칸의 정복은 그 속도나 규모가 전례가 없었고, 특히 바그다드 함락 후에 해골로 탑을 쌓았다는 기록처럼 그 잔혹함으로 공포심을 아주 극대화시켰습니다. 군사적 위협을 넘어서는 심리적인 충격이 상당했던 거죠. 그 기세가 무서운데요. 결국 유럽까지 갔죠. 칭기즈칸 손자 바투가 키예프 루스 파괴하고 헝가리, 폴란드까지 격파하면서 유럽 전체가 정말 공포에 떨었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심지어 오스트리아 빈 근처까지 진격했었죠. 빈 바로 앞가죠.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근데 정말 영화 같은 순간이 옵니다. 1242년 유럽이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였는데 갑자기 몽골군이 철수를 해요. 갑자기요? 왜요? 바로 몽골 제고대 대칸 오고타이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다음 칸을 뽑는 회의, 쿠릴타이라고 하죠. 거기에 참석하려고 바투가 군대를 돌리는데 저 멀리 몽골 초원의 정치 상황이 어떻게 보면 순식간에 유럽의 운명을 결정한 셈이죠. 당시 유럽 사람들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거의 하늘이 도운 것 같은 사건이었을 겁니다. 이야, 진짜 극적인데요. 근데 이 공포가 당시 유럽에서 막 종말론적 소문으로 번지고 심지어 몽골인을 유대인하고 엮어서 반유대주의를 부추기기까지 했다는데 그건 또 왜 그랬을까요? 자료에 혹시 설명이 있나요? 자료에서는 그 당시 유럽인들이 겪었던 극심한 공포와 혼란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재앙의 원인을 좀 기존의 적대 대상이나 어떤 종교적 예언에 투사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마지막 그룹으로 넘어가 볼까요? 돌골, 그러니까 오늘날 티르크 민족의 조상들이죠? 네, 중앙아시아 스텝 지역에 있다가 서쪽으로 이동한 이들이 이제 중동과 아나톨리아 반도에서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됩니다. 이들이 바로 그 셀주크 티르크 그리고 오스만 티르크로 이어지는 거군요. 그렇죠. 특히 셀주크 티르크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기독교 성지 순례를 막으면서 이게 그 유명한 십자군 전쟁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되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십자군의 원인이 거기 있었군요. 네, 여기서부터는 단순한 유목민의 침략이라는 공포를 넘어서 이제 종교적 성지를 둘러싼 문명 간의 충돌, 이런 양상으로 좀 변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결국 오스만 투르크가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키면서 맞습니다. 1453년 천년 제국, 비잔티움, 동로마 제국이 멸망하죠. 이 사건은 유럽 기독교 세계의 단순한 영토 상실 이상의 문명사적인 패배감과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요. 흉노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있는 훈족, 그리고 몽골,
또 돌궐, 즉 튀르크까지 동아시아나 중앙아시아에서 시작됐거나 관련 있는 세력들의 서쪽으로의 이동과 정복 활동이 수백 년에 걸쳐서 유럽 사회에 아주 깊은 공포와 트라우마를 남겼다. 이런 이야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료는 바로 이 연속적인 충격과 공포의 기억이 쌓이고 쌓여서 후대의 이른바 황색 공포 같은 어떤 특정 인종이나 지역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적대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역사적 배경을 만들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개별 사건이 아니라 정말 거대한 시간과 공간을 가로지르는 역사의 파동, 그리고 그 기억의 힘을 보여주는 거죠. 네, 오늘 저희는 고대 동아시아의 한 움직임이 어떻게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유럽의 역사 또 심리에까지 깊은 흔적을 남겼는지 그 흥미로운 과정을 좀 따라가 봤습니다. 핵심은 역시 역사가 얼마나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거대한 제국이 남긴 그 충격과 공포의 기억이라는 게 문화 속에 얼마나 오랫동안 남아서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걸 확인하는 거였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자료는 주로 공포를 느꼈던 유럽의 시각에서 역사를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반대로 그 훈족이나 몽골, 튀르크인들은 자신들의 역사를 어떻게 기억하고 또 이야기했을까요? 외부에서 본 공포의 대상과는 다른 그들만의 어떤 자부심이나 서사가 분명 있지 않았을까요? 이 부분을 한번 스스로 더 탐구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